안녕하십니까. 2024년 5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란이 진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저는 뭐 기자 출신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.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. 이 논란의 핵심은 딸 논란인데요. 딸이 20살 때,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그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땅 60.5제곱미터, 이거를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제곱미터 전세권 3천만 원 가지고 있고요. 뭐 이렇게 해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, 이 재산 신고는 다 오동훈 후보자의 그 국회 청문 요청서에 다 드러난 겁니다. 본인이 신고한 거니까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오동훈 후보자가 딸한테 3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4,850만 원 냈고, 남은 이제 모자라는 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, 그래서 이 땅을 샀다. 또 하나, 딸이 이제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낸 거 아닙니까? 이것도 아마 아버지가 준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걸 주고 나서 아무런 뭐 차용증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있다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이 된 후에 뒤늦게 딸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서 제출을 했다. 이런 거거든요.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, 부모 찬스다 하는 거고 하고, 그 다음에 편법 증여다 이겁니다. 부모 찬스 맞죠? 부모 찬스죠. 왜냐면 이 땅을 그 어머니가 처음에 사서 가지고 있던 때는 2006년이라고 하니까 2006년에 사서 한 14년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딸한테 사실상 준 거나 마찬가지죠. 어머니가 딸한테 팔고 그 딸이 그 사는 돈의 대부분을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으니까. 그러니까 뭐 부모, 오동훈 후보자 부모가 뭐 어머니는 팔고 아버지는 돈 주고 뭐 이런 거죠. 부모 찬스 명백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언론의 지적사항은 편법증여다 이겁니다. 편법증여. 그건 왜 편법증여라고 하냐면 이 구역의 주택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발이 끝난 뒤에 증여를 하면, 재개발되면 이게 한 3,000세대 정도를 지을 예정이라고 하니까, 거기에 이제 물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제 수용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재개발을 하고, 근데 재개발을 하려면 땅 주인이 일정 부분 부담금을 또 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파트를 하나 받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아파트를 받으면 그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이 대략 지금 한 12억, 뭐 14억 뭐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, 물론 부담금을 얼마를 낼지는 모르지만 부담금을 꽤 내는 것 같습니다. 한 3억 이상 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언론의 보도는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대략 한 7억 정도의 차익이 생길 것이다,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개발되기 전에 이거를 사실상 증여를 함으로써 절세를 한 것이다. 12억, 14억짜리를 증여를 하면 그에 따른 증여세가 나올 텐데, 이거는 지금 4억 원 정도를 증여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4억 원 정도 증여세로 3억 5천을 증여했으니까 그걸로 4,85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낸 거고, 만약에 부담금이 없다. 그러니까 없을 리가 없죠. 부담금 한 3억 내지 4억 정도를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, 그거를 만약에 딸이 나 부담금 낼 돈 없어요,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받아가지고 냈다면 그에 따른 증여세를 또 내야 되겠죠. 그러면 이게 10년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4,850만 원만 내면 되느냐? 그건 아닙니다. 누적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. 어쨌든 자, 이렇게 돼서 언론에서는 이제 뭐 7억 뭐 여원 정도, 아니면 7억 원 안팎 정도의
뭐 수익을 얻게 되는데, 이렇게 되니까 결국 재개발 전에 사실상 증여를 함으로써 편법이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찬스 맞습니다. 근데 부모 찬스는 증여의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증여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. 그럼 부모 찬스가 얼마나 잘못됐느냐?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 찬스를 갖는 것이 물론 일반적인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맞지 않는 거죠. 그 부모 찬스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과의 우화감, 뭐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.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부모 찬스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근거는 안 되거든요. 아버지가 잘 산다, 우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? 그래, 넌 다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은 거 아니야. 응? 뭐 나쁜 사람,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자본주의 체제죠. 그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저는 부모 찬스는 인정해야 한다. 다만 정치인의 경우에 다르죠. 정치인의 경우에 아버지 때문에 뭐 공천을 받았다든가, 아니면 또 아버지 때문에 뭐 뭘 했다든가 하는 것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서 유권자들이 안 찍어준다, 그러면 낙선하는 거죠.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선된 경기 화성을, 거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았던 공영훈 후보, 그 현재까지 불법이 드러난 건 없습니다. 이제 불법의 의혹이 있는 건 있죠. 왜냐하면 현대차 부사장 시절에 성수동에 있는 그 빌라를 샀는데,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현대차 계열 그룹의 그 뭐 레미콘 공장이 딴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전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산 거 아니냐?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말이 맞다면 불법이 되는 건데,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. 다만 확인된 거는 부모 찬스는 확인됐고 본인은 인정했죠. 그런데 이 부모 찬스를 놓고 화성을 지역의 유권자들이 안 되겠다, 이 사람,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. 이거는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입니다. 정치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사람 나 국회로 내보내기 싫어,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나 그 자체가 부모 찬스가 있었다고 해서 불법적인 건 아니다. 우리가 인정해야 할 자본주의 시스템이다. 그러나 유권자들이 나 부모 찬스 있는 사람 나의 대표로 국회로 보내지 않을래, 그거는 또 유권자들의 판단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를 가지고 오동훈 후보자를 비판한다, 그거는 정치인의 잣대라고 생각합니다. 오동훈 후보자가 딸한테 증여를 했고 증여세를 안 냈다면 탈세 의혹이 있는 거죠. 근데 증여세를 엄연히 증여해서 증여세를 냈는데 그게 정치인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? 이거는 정서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, 그런 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편법 증여 이런 얘기인데, 저는 뭐 편법 증여 아니라고 봅니다. 아니, 증여의 시기는 증여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가급적이면 어느 누구든 증여세를 나는 더 많이 내는 시점을 택해서 증여할래,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, 과연?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.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시점을 택해서 합법적인 증여를 한 겁니다. 이게 왜 편법이죠? 그런 점에서 본다면, 자, 제가 보건대는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의 뭐 부모 찬스, 그 다음에 뭐 이 증여,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몇 가지의,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권리, 뭐 이런 거하고 상당히 격차가 나죠. 그리고 국민 정서에 뭐 그다지 합당해 보이지는 않는다.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합니다.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
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공수처장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이런 문제가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적어도 정치인이 아닌 한. 정치인도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유권자들이 기분이 나빠서 안 찍겠다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. 그렇게 안 찍어서 공용훈 후보가 낙선을 한 셈이죠.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. 현재까지의 결과로 이 오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도 제가 보건대는 지금까지 본인이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, 다만 이런 건 있죠. 그 딸한테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주고 차용증을 안 썼다가 뒤늦게 쓴 거, 그거는 그 3천만 원도 원래는 만약에 이제 본인은 뭐 나중에 그거 이제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면 자기가 받으면 된다 이러지만, 그럼 그동안에 이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가 되죠. 그거는 아마 따지자면 탈세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본건 3억 5천만 원을 증여해서 또 어머니가 4억 2천만 원짜리 땅을 팔았다, 뭐 이런 부분은 이거는 시스템이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다. 전 그렇게 생각하고, 이 부분을 자꾸 문제 삼는 거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요. 다만 국민 정서상 부적절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자한테 들이댈 잣대는 아니다. 그거는 정치인들, 뭐 선출직, 뭐 이런 데에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. 그러나 임명직인 사람한테 정치인의 잣대를 들이대고서 당신이 이거 부적절했다 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도 뭐 국민 정서상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따져봤습니다. 이 공수처장 후보자한테 과연 정치인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? 저는 없다고 본다. 이런 말씀이고요. 자, 17일에, 오늘이 2일이니까 보름 뒤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뭐 공방이 좀 벌어지겠죠? 그걸 한번 좀 주목해서 보면, 저는 이제 불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정서의 문제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구분해서 봐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